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에게 어떤 귀인이 다가올까요? 또 그로 인해 어떤 미래 흐름이 보여질지 역전되는 상황들을 함께 읽어볼게요. 일단 1번 분들은 어딜 가도 좀 눈에 띄시는 분들 같아요. 크게 뭐 의도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1번 분들을 잘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래요. 즉 반짝이는 스타의 기운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 스타라는 게 꼭 연예인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주목을 받고 유명세가 생기고 또 그 유명세가 돈으로 직결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1번 분들 그렇게 사시는 게 어울리는 분들이지만 그동안 기회가 좀 적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하면서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지금 카드에서는 1번 분들에게 이제 주목받는 운, 모두의 중심이 되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즉 1번 분들에게 올 기회는 1번 분들을 이 스포트라이트로 데려가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도움닫기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1번 분들 그동안 본인이 모자라서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원하는 목표에 닿지 못했다기보다는 살짝 뒤에서 밀어줄 사람 한 명이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품이라고 치면 완전 A부터 Z까지 다 뜯어 고쳐 다시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여기만 살짝 비틀어 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살짝만 손보면 될 문제인데 딱 그거를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니까 1번 분들은 더 답답하겠죠?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가 운이 안 좋은가?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1번 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교묘한 시선을 포착해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1번 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1번 분들과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 같고요. 1번 분들이 여러 도전적인 시도들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여서요. 지금 두 번째 썬카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의 어린아이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어요. 아이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존재죠. 선택받은. 근데 심지어 태양의 가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번 분들의 미래 모습으로 보여져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완전히 내 세상이다.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이 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1번 분들을 많이 들뜨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만 뻗어도 환호하고 별거 아닌 거에도 말에도 귀 기울여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바뀐 시선들, 반응들을 실감하게 되는 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카드 보면 전부 킹컵, 퀸 펜타클 좀 침착하고 평정심을 갖춘 태도가 중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달라붙는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도 있듯이 예전에 내 모습 정말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할 때 내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본인 행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비유를 위해서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만지고 있는 남자의 표정 어딘가 불안해 보여요. 자기 나무를 만지면서도 다른 데를 계속 곁눈질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앞서 제가 한 얘기들로 이 표정의 속내를 어림짐작해보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 인기가 거품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결핍이나 뭐 숨겨진 모습을 알고 다 돌아서는 건 아닐까? 그럼 난 어디까지 얼마나 숨길 수 있을까? 등등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즉 1번 분들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1번 분들이 얻게 될 유명세, 스포트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이 중시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싸워야 한대요. 본인 멘탈을 잘 갈고 닦아야 하고 또 내가 매번 이겨야 하는 싸움, 내 자아와 주관, 나의 세계, 나만의 세계가 강조되는 일.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1번 분들 확실히 지금까지 미완성되었던 일들이 그냥 완성되는 운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완결, 종지부,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퍼즐이 하나로 완벽하게 딱 끼워 맞춰지는, 그래서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감탄을 하고 존경의 찬사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노인 월드카드, 제가 아까 말한 세상의 중심,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뜬 펜타클 4번, 그러니까 보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심리를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 그러니까 뭔가를 놓치고 싶지도 않고 나의 흠을 남들한테 보이기도 싫고, 또 이런 심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앞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인식하는 1번 분들의 이미지가 좀 다 가진 사람,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1번 분들한테는 자신만의 결핍이 있고 마음이 혼잡하고 할지라도 남들은 절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때문에 1번 분들은 이 보여지는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갈등이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이 된다고 보이는데, 나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평판이 중요한 일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는 1번 분들의 감정을 더욱 섬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거,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원하고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욕망에 좀 더 집중을 해봐라. 내가 좀 더 나를 케어하고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카드 한번 봐보면요. 손이 나뭇가지를 쥐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나뭇가지 쥐고 있는 손은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거든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번 분들 자신에게 도움닫기 역할을 해줄 귀인을 만남으로 인해 유명세를 얻고 자신의 잠재력과 묻어뒀던 천재성을 펼칠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과정이 좀 폭풍 같은 그런 소용돌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변하다 보니까 인기와 함께 따라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압박당하지 않으려면 상황이 계속 변하고 파도가 치는 와중에도 나만의 템포, 나만의 릴렉스를 찾아야 계속 더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 또 아까 제가 욕심 얘기를 했었는데 1번 분들 건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모습도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건 좀 놓아주는 여유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카드 봐보면 하늘을 향해 다이빙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요. 그러니까 첫째,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라는 거. 그리고 둘째,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타인을 나의 세계로 이끌어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세계에 동화되게 만들라는 거. 제가 초반에 1번 분들 스타의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언도 그 말과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조언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올려다봐요.
두 발로 땅을 걷는 사람은 하늘 나는 사람이 부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땅에 있는 사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제는 귀인을 만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받으면 나의 템포, 그러니까 나의 흐름, 나의 내면 세계와 나의 시야, 가장 좀 내밀하고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일기에만 적을 그런 이야기들이 일본 분들을 대표하는 장르, 정체성이 될 날이 곧 올 거라는 거.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일본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 계속 상기하는 말 중에 길을 잃은 곳에서 또 다른 길을 만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찾으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찾기를 멈춘 순간에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길을 잃은 곳에서 만난 표지판이 나를 다른 길, 어쩌면 더 멋진 길로 데려가 줄 수 있다는 거. 진짜 우리 일본 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이 길을 걷다가 혹은 길을 잃었다가 만나게 된 사람 중에 하나인 제가 일본 분들께 행운이 가닿기를 기도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일본 분들 봐볼게요. 제 일본 분들에게 어떤 귀인이 다가올까요? 그로 인해 또 어떤 미래 흐름이 보여질지 역전되는 상황들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번 분들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아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봐보면 이 사람이 막 집중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신성하다는 의미죠. 즉 이번 분들 좀 한우물을 깊게 판 느낌이 드는데 지금 떠오른 거는 책사라고 하죠. 이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과 대처, 올바른 길과 해안을 제시해주는 사람, 즉 남들보다 선구안이 열려있고 다른 사람이 잘 캐치하지 못하는 허점 같은 거를 딱 찌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이번 분들이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받게 될 상은 말 그대로 상의 개념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어딘가 이름 불려나가 상 받는 그림 생각해보면 좀 기념적인 일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에게 펼쳐질 미래가 명예, 명성, 좀 어딜 가도 자랑하고 감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기, 돈 정도로 치부하기 어려운 굉장히 길게 명예로운 증표를 받게 되신대요. 그리고 이거를 가능케 하는 귀인이 속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느냐를 보면 어떤 모임, 스터디, 그룹 같은 게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하고 1대1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껴서 만나는 거? 이제 공동의 목표를 지녔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또 계급이나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그룹 안에서 도움을 주는 귀인이 있고 그 도움으로 인해 가장 잘 되는 게 우리 이번 분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서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이 귀인을 좀 쉬고 싶다, 번아웃이다 느낄 때 만나시는 감이 있어요. 자아 성찰이 강해지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 더 나아지고 발전하려면 대체 뭘 해야 될까? 좀 자기 검열이 심해질 때 지금 첫 번째 카드 보면 여자가 풀 안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풀에 이미 열매가 7개나 열려 있고요. 따지고 보면 여자는 7개의 열매를 모은 거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원하는 건 10개니까. 이게 지금 이번 분들의 현재 상태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너 정도면 충분하지. 지금 이 상태도 나쁠 거 없잖아. 말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만족이 전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자신을 좀 한층 더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원하고 습관적으로 찾아다녔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 카드에서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좀 부질없다 느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네가 대가를 받을 때이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바로 옆에 카드 이어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대요. 그러니까 명예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 백마를 탄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옆 세 번째 카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 안에서의 이번 분들의 학구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협업하면서 이제 무언가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 노력하는 과정들이에요. 또 지금 좀 인상 깊은 부분은 이번 분들은 이 귀인이 이번 분들에게 해준 역할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약간 청출어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러러보던 사람의 역할을 본인이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걸로 보여요.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뭔가 나의 작품을 선보이는 일, 사람들 앞에 나서고 쇼맨십이 필요한 일에서 이번 분들 성공 운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번 분들 이제 펜타클 3번 카드가 중복으로 또 들어왔는데요. 똑같은 카드가 또 두 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강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펜타클 3번 어떤 모임이나 단체, 그룹, 그 안에서의 연구, 공부, 학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얻어내는 뭐 성과, 이번 분들만의 쾌거, 그 그룹 안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잘 되는 운,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번 분들에 대한 푸시,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번 분들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번 쟤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노력했는데 왜 이번만 더 잘 되는 느낌인지 모르겠다 라고 자격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되는 걸로 보여요. 지금이 첫 번째로 뜬 완즈 8번, 그러니까 이동수, 변화, 빠른 변화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 옆에 킹 펜타클, 그러니까 부유함, 여유, 외적으로 내적으로 둘 다 굉장히 풍족한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잘 되고 나서 오랜 정체기를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를 시작으로 그냥 쭉쭉 고공행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번 분들이 이 고공행진의 운을 타고 있다고 읽혀져요.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몰고 오고 다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몰고 와요. 또 그럴수록 이번 분들은 뭔가 여기서 안주하고 만족하는 대신 계속 더 잘해내고 싶은 마음, 끝없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커지는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내가 계속 깨나가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시는 그런 모습? 그 기본적으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내가 현실에 사는지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내 하루가 맨날 똑같다 라고 느낄 수도 있대요. 바쁘고 정신없는 스케줄 때문에. 또 그 와중에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많이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많고 힘들 때 나 일 너무 많다. 나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일이 이렇게 많기도 어려운데 나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일이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정말 우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번 분들이 좀 이 후자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악으로 깡으로 이겨내려는 게 강하고 사람 자체가 강단이 있고 목표의식이 확실하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카드 봐보면 검은 비단 갑옷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당당함, 좀 매혹적이고 사람들의 넋을 빼놓는 기세,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을 연상시켜요. 근데 이게 곧 그냥 이번 분들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좀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단단함,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똑부러짐, 그리고 비단이 왜 검은색일까요? 이제 어쩌면 많이 때가 탔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많이 경험해서. 그 비단이 왜 또 갑옷이 됐을까요? 깨지고 부딪히면서 단단해졌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지금껏 겪어오신 좀 순탄치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 역으로 이번 분들을 더 빛나고 눈에 띄게 만들어주고 성장시켰다는 것은 명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번 분들은 하나를 깨므로 인해서 그 다음 하나를 또 깨게 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단계적으로 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드물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이번 분들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 없이 자기 분야만 그냥 잘하면 되는 분이래요. 이번 분들의 그 전문성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이번 분들이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단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 계속 상기하는 말 중에 길을 잃은 곳에서 또 다른 길을 만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찾으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찾기를 멈춘 순간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길을 잃은 곳에서 만난 표지판이 나를 다른 길, 어쩌면 더 멋진 길로 데려가 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이번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분들이 길을 걷다가 혹은 길을 잃었다가 만나게 된 사람 중 하나인 제가 이번분들께 행운이 가닿기를 기도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에게 어떤 기인이 다가올까요? 또 그로 인해 어떤 미래 흐름이 보여질지 역전되는 상황들을 함께 읽어볼게요. 3번 분들은 자기 취향과 호불호가 확실하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우유부단한 거 싫어하고 기면 기고 말면 많은, 그러니까 또 미래 발전 없는 사람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 먹을 때도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이것조금 저것조금 하다 결국 이도저도 못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본인이 관심 가고 끌리는 하나에 집중해서 진짜 파고드는 최단 시간 최고 효율 낼 수 있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벼락치기에 능하다? 일반 사람보다 습득력과 소화력이 빠르다 라고도 보여지는데 3번 분들이 만나게 되는 기인은 이렇게 3번 분들이 뭔가를 불태우고 나서 정말 너무 달렸어. 이젠 좀 쉬어야 돼. 라고 휴식을 갖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인은 3번 분들이 더 잘 쉴 수 있고 본인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즉 3번 분들 스스로에게만 집중을 하고 다른 귀찮은 것들은 좀 손 뗄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과도 겹치는 면이 많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3번 분들이 하시는 일이 맨날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분기가 좀 정해져 있는 일로 느껴져요. 뭐 배우들이 활동기에 작품을 찍고 비활동기에는 쉬고 하는 것처럼 분기별로 중요한 스케줄이 3번 분들도 있고, 그거를 위해서 막 달리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스케줄을 준비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뭐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 불규칙적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건데 3번 분들 기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 한 명이다 라기보다는 또 그 사람 뒤에 또 이렇게 큰 산이 있어서 크게 보면은 나를 서포트해주는 뭐 소속사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기인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의 1호 팬 느낌도 있는데요. 지금 카드를 보면 첫 번째 카드, 사람이 말 타고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 가득해 보이고 추진력이 강해 보여요. 근데 그 다음 옆에 카드를 보면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온오프가 되게 확실하죠. 달리거나 누워 있거나 중간이 없는, 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달리는 모습만 집중해서 보고 3번 분들 누워있는 모습까지는 세세하게 이제 못 헤아려 주기도 한대요. 반면 이제 3번 분들 기인이 딱 그 부분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힘들고 약해질 때 3번 분들 스스로 좀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고 사랑해주고 좀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단체? 그로 인해서 3번 분들은 이 상대방 덕을 좀 많이 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코치하고 말해준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 공이 전부 3번 분들에게 돌아온다든지 이 상대방의 권력이 그 3번 분들의 권력으로 인지된다든지 하는 좀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3번 분들 본인이 좀 리더처럼 굴고 싶어도 뒷배가 없으니까 리더의 자질을 다 가지고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있는 걸 본다든지 이렇게 살아온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킹 완즈가 떴어요. 3번 분들 말의 힘, 결정권, 파급력, 영향력 자체가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낙하산이건 뭐건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거. 백으로 들어온 사람도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나오던 뒷말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모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통솔하는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3번 분들 제가 아까 소속사 얘기했었는데 나를 지켜주고 서포트해주는 울타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원즈 4번 카드, 3번 분들이 가지게 될 평화, 안정성, 뭐 탄탄해지는 커리어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두르고 있는 보호막, 소속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뭔가 어딘가에 속하게 되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으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3번 분들이 모두를 만족시켜서라기보다는 3번 분들을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3번 분들의 유독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사실 좀 호불호를 타는 인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전체적인 부분에서 3번 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들만의 뭐가 있겠죠. 마음에 안 들고 괜히 안 입고 온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팬과 안티가 공존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점수를 받는 서바이벌이라고 했을 때 균등하게 뭐 7점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 3번 분들은 이제 누구는 4점, 5점 이런 식으로 주는데 누구는 바로 프리패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나라는 사람을 발견해주고 알아봐줄 눈이 필요한데 이 귀인이 딱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어막 하나를 쳐주는 거예요. 얘 너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다. 얘가 얼마나 더 대단해질지는 한번 지켜봐라.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다 알 거다 하면서 사모분들께 실드 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그 과정에서 사모분들이 이루는 변화는 경제적인 것, 신분 상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성격적인 변화가 되게 커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인간관계를 좀 재정비하면서 좀 더 실용적인 인연들로 주변을 채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으면 왕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모분들도 본인이 입는 옷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판단력을 갖추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많이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가볍게 터놓는 그런 말보다 삼키는 말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어깨의 무게, 책임감, 그러니까 압박감 같은 것들도 많이 느끼시는 그런 흐름이에요. 특히 지금 이 마지막 카드 보면은 달이 눈 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설수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설을 다른 말로 하면 인기죠. 나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많아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피곤함을 느끼고 사람 보는 눈이 많이 길러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되지 않을 사람 딱 구분하고 좀 더 크게 보면 제2의 귀인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카드 봐보면 황혼의 야상곡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황혼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가 지고 있는 그림을 떠올리게 하죠.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가 저무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상실로 인한 교훈을 얘기해 주는데요. 뭔가 이름으로 인해서 얻게 된다는 거, 또 그로 인한 기쁨, 이런 거에 3번 분들이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잃는다는 거를 슬픔으로만 바라보기보다 하나의 소재로 삼아 보래요. 3번 분들은 얻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들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크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카드도 나오는 것 같은데 관점을 좀 바꿔서 내가 이거 얻어서 이거 잃은 거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 잃어서 이거 얻은 거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래요. 그리고 3번 분들이 비로소 자신의 상실을 이용할 줄 알게 되었을 때 3번 분들은 더 이상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거 좀 묘한 말이죠. 내가 나의 이름을 더 이상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잃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 계속 상기하는 말 중에 길을 잃은 곳에서 또 다른 길을 만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막 찾으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찾기를 멈춘 순간 이제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길을 잃은 곳에서 만난 표지판이 나를 다른 길, 이제 어쩌면 더 멋진 길로 데려가 줄 수 있다는 거 우리 3번 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이 길을 걷다가 혹은 길을 잃었다가 이제 만나게 된 사람 중 하나인 제가 3번 분들께 행운이 가닿기를 기도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이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에게 어떤 귀인이 다가올까요? 또 그로 인해 어떤 미래 흐름이 보여질지 역전되는 상황들을 함께 읽어볼게요.
4번 분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일을 좀 오래 잡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잘 되든 잘 되지 않았든 이제 집념 있게 오래도록 끌어오신 느낌이 드는데 약간 좀 겨울잠 자는 곰이 이제 묵묵하게 혼자 상처를 끌어안고 은둔해 온 시간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도 그럴 게 지금 4번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만 해야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이 드시는 분들이래요. 주변에서 하라고 하는 거, 혹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나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제 본인만의 취향과 스타일이 확고하다 보니까 더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튕겨나가는 힘이 강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더더욱 혼자 견디는 힘을 기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분야에 정진하는 것만이 최선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4번 분들 지금 보이는 미래 흐름으로는 이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세요. 새로운 물살을 타고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데 한 곳에 고여 있고 매여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이주하고 변화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던 물건은 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른 물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실 수 있게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카드 이미지를 보면 사람이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에는 칼 6개가 꽂혀 있어요. 6은 안정감을 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뭔가 이동을 하지만 내가 여기를 아예 버리고 간다라는 뜻보다는 고리를 걸어두고 잠깐 떠난다? 느낌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던 거 잠깐 멈춘다든지 하던 일에서 장르만 살짝 전환시켜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노선을 채우고 머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아주 좋을 거라는 거는 이제 다음 카드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펜타클 1번, 이어서 바로 킹 펜타클. 이제 그야말로 위대한 시작과 번영이에요. 4번 분들 아주 경제적인 소득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하고 싶은 걸 해서 좋긴 해. 근데 이게 돈으로 치환이 안 돼. 나 언제까지 막막할까? 돈 때문에 힘들까? 이게 한 게 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서 오히려 하고 싶은 일에 여유 있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진작에 머리를 좀 써볼 걸 이쪽으로 하면서 후회마저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이 일에서 가산점을 많이 받게 된대요. 그냥 잘 되고 인기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 전부터 남들보다 좀 유리한 느낌이 있으세요. 본인이 가진 외적인 특성과 내적인 인사이트가 사람들의 호감과 한심을 진짜 많이 산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모두를 가는 게 도와주는 귀인? 어떤 사람이냐? 4번 분들의 귀인은 4번 분들보다 이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 그래서 4번 분들한테 이 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좀 제안하고 유혹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4번 분들이 본인보다 더 잠재력이 많아 보이고 4번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지식을 좀 아낌없이 나누게 된대요. 함께 길을 찾아주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인 이유는 이 4번 분들 귀인이 4번 분들과 이미 가까운 사이거나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즉 4번 분들 귀인은 공적인 사이에서 4번 분들 도와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아주 사적인 사이에서 공적인 일까지 영향을 뻗치는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4번 분들에게 어떤 대가나 생색 없이 그냥 좀 베푸는, 그저 베푸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상대방은 모험심도 호기심도 강한 타입이고 본인이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느끼면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어떻게든 끌고 가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4번 분들보다 이런 게 더 많을 수 있고 그거를 4번 분들한테 그냥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카드가 진짜 너무 명확하게 쪼르륵 줄이 섰어요. 해설하기 편하게 뜬 것 같은데 그만큼 뚜렷하다는 소리겠죠? 4번 분들 상황이. 지금 교황, 은둔자, 여사제 전부 좀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이 강조되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말의 힘이 큰 사람들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얘네랑 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얘네 말을 들으러 와요. 그 얘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좀 현답을 얻고 또 자기가 처한 문제 상황, 얘네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같은 거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즉 4번 분들이 성공을 이루시는 일도 약간 이렇게 좀 상담가의 자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 무지함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좀 지혜로 일깨워주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 그게 곧 4번 분들의 정체성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귀인은 이 일을 먼저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기도 하겠죠. 또 교황, 운둔자, 여사제의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공부가 그냥 일반적인 국영수 잘해서 뭐 사자 들어간 직업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사자 달린 직업 가진 사람들마저도 본인을 필요로 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일. 근데 여담이지만 뭐 4번 분들은 뭐 주술이나 역학, 사주, 타로 이런 거 공부해도 되게 좋으실 분들이래요. 본인의 일에 관해서는 시야가 흐려질 수 있지만 남의 일에 관해서는 정말 이성적인 조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 조언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도 방법이 있었는데 나 왜 몰랐지? 할 정도로 머리를 딱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래요. 기본적으로 진짜 말을 재밌게 잘한다, 화술이 좋으시고 타인을 포스 있게 딱 휘어잡는 그런 아우라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4번 분들이 가진 그 좀 카리스마, 외적인 내적인 장점들을 이용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요. 컵이 9개가 쭉 나열돼 있는데 그 다음이 바로 10, 그러니까 완전수거든요. 즉 4번 분들 지금 뭔가 실력이 모자라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만 더 가면 바로 10인데 본인이 그 상태라는 거를 그냥 모르고 있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4번 분들이 본인에 대해 좀 잘 알고 태도를 의기양양하게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유를 하면 4번 분들은 카드게임에서 조커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들 뭐내지? 저 사람은 무슨 패 가지고 있지? 막 이러고 있을 때 4번 분들은 비장의 카드, 진짜 말 맞다나 치트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트키인 거를 모르고 있는? 자기가 조커를 가지고 있는데 조커가 조커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끼실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나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몰랐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내가 내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카드 봐보면 하늘 요람 카드가 나왔는데요. 오락, 유희, 예술성 강조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주로 엔터테이너 기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까 4번 분들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지만 그 공부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석의 공부는 아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얘기예요. 또 이 카드는 내가 무엇과 가까워지고 멀어질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이제 말했잖아요. 4번 분들 본인이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살아있다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고 4번 분들은 따지고 보면 반딧불이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발열하고 빛을 내는 때문에 귀인도 4번 분들의 그 자질을 발견하고 그냥 톡톡 건드려 준 것 뿐이에요. 얘 너 반딧불이야. 너 왕 반딧불에도 될 수 있어. 하고 이제 알려주고 말해준 역할이 다인데 또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힘, 예술 분야에 대한 얘기도 강조된다는 거는 4번 분들이 그만큼 이제 평범하지만은 않은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릴 말은 남을 코치하듯 좀 본인을 코치해 보아라. 본인이 좀 악덕 고용주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스스로의 재능을 양껏 뽑아내 봐라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 계속 상기하는 말 중에 길을 잃은 곳에서 또 다른 길을 만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막 찾으려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찾기를 멈춘 순간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길을 잃은 곳에서 만난 표지판이 나를 다른 길, 어쩌면 더 멋진 길로 데려가 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4번 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분들이 길을 걷다가 혹은 길을 잃었다가 만나게 된 사람 중 하나인 제가 4번 분들께 행운이 가닿기를 기도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딩 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항상 이제 별거 아니지만 제 근황이라든지 영상 주제에 대한 이야기 섞어서 하곤 했었는데 이게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무엇보다 타로 보시는 분들은 좀 부가적인 얘기보다는 리딩 내용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중요한 얘기로만 구성하는 걸로 방식을 바꿨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초창기부터 봐주셨던 분들 진짜 별거 아닌 얘기지만 이런 것들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이렇게 리딩 다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 얘기나 떠들기보다는 다들 고민이 있어서 타로를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 중에 뭔가 이렇게 점을 봐서 미래를 듣고 기다리고 그런 거에만 해당되지는 않는 좀 추상적인 고민들도 있잖아요. 제가 개인 상담을 따로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런 유아는 좀 별개로 그냥 인생 고민, 사는 이야기를 나눈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냥 나 말고 뭐 다른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길을 가봤거나 비슷한 길이라도 가볼 뻔했던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만약 그 조언을 구하고 싶은 대상이 저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소개에도 항상 쓰지만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솔직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혹시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영상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이 많은 고민 하나를 뽑아서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저부터 저의 고민 하나 오픈하자면, 저의 고민은 말하는 게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최근 들어 더 그런 말을 많이 듣긴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이제 넓은 아량으로 진짜 그냥 귀여운 시선, 순수한 시선으로 봐주시는 거지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저의 이런 점 때문에 불편한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저를 좀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가야 될 때는 더 많이 긴장을 하고 얕보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상대가 만약 나를 얕본다면 그 길을 눌러주려고 좀 강박을 유지한 채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에 업로드가 좀 늦은 게 제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와중에 휴대폰도 먹통이 돼가지고 액정이 깨져가지고 당장 급한 연락만 컴퓨터로 받고 그랬거든요. 해결할 일이 좀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언쟁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참 만감이 교차하는 거는 그냥 제 외모와 목소리를 보고 저를 어리게 보고 조금 만만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제가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저의 태도 같은 거를 보고서는 이제 바로 꼬리를 내린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네? 이런 거를 좀 느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순간들을 반복해서 겪을 때마다 참 인간이 싫어져요. 나도 인간이지만 또 이제 안 좋은 거에서 배우는 거를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거. 어쩌면 제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평등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안 좋은 경험을 진짜 많이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고민이 또 고민만은 아니죠. 저는 저의 콤플렉스를 극복해 가려고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덕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이쯤에서 제 고민에 대한 카드를 한번 봐볼게요. 너의 자질을 들여다봐라. 사랑해라. 욕심내라. 라는 조언이 나왔는데요. 자질을 들여다보는 거는 제가 제 모습의 일면만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단점이라 여기는 게 장점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를 알라는 말일 테고, 사랑하고 욕심내라는 건 저의 이런 콤플렉스가 좋게 보면 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재주일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좀 별거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고민에도 응답하고 카드 뽑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한 게 그냥 이렇게 사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라면 어떻게 할래? 나라면 이렇게 해. 근데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답일까? 등등. 타인의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귀를 열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 면이 있어야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늘 비슷한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삶이라서 항상 제 고집대로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구독자님 고민 들으면서 저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그런 또 비록 랜선이지만 이 일로 저희의 끈이 또 끈끈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들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없이 재미난 하루하루 보내세요. 안녕.